자 이제 이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북한을 자극했다고 하니까 내세금으로. 이게 바로 이제 어제 추미애 의원도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아파치 헬기가 아파치 헬기 그 조종하는 조종사가 너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는 비행 고도를 높이고 예. 지그재그 운행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걸 북한한테 보이듯이 운행하고 일부러. 이 부분들 그러니까요. 외환 유치 혐의를 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세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전문가니까. 신인규나 군대 다녀왔어요 박누구- 저도. 저 예비군입니다. 저 예비군 지금 7년 차입니다. 네. 진짜 해병대 대위 출신 아니에요? 대위 출신. 대위. 예, 계급에선 제가 좀 많이 밀리네요. 전 이등병 출신입니다. 공익근무에 공익법무관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요. 예. 훈련은 전방에서 하지 않아요. 훈련을 전방에서 하는 사람이 못 있어요. 맞아요. 훈련은 항상 후방에서 네. 그러니까 이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전도 아닌데 NLL 거의 끝까지 가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북한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도 그런 위협감을 느낀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예. 왜냐면 그렇게 근접해서 오면 공격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일반적인데 다행히 그때 북한이 공격을 안 했죠. 근데 이게 일부러 높이 떠서 그것도 훈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훈련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예를 들면 군사훈련을 해. 근데 일부러 막 그 최전방에 가서 총도 쏘고 막 이래요? 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그럼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훈련이라고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네. 뻔해요. 당시에 이제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공격해 오게 하고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봤더니 조건이 전쟁이나 사변에 또 준하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이야. 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까 봐 자극을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외환 유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게 아니 어느 군대가 훈련을 그렇게 전방 가서 북한을 자극하면서 네. NLL 근처에서 훈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하. 예를 들면 NLL이라고 가상 어떤 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훈련을 할 수는 있지. 뭐 해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죠. 어떻게 NLL 아예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하냐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막?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예. 거의 뭐 북한이 다 보이잖아요. 북한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떠가지고 막 다녀. 아파치 헬기가 그것도 헬기 중에 아파치 헬기는 공격용 헬기예요. 공격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동시키고 이런 헬기의 예.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도록 만들어진 헬기잖아요. 그런 헬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걸 정말 그 북한 입장에서 공격하려고 시도를 했으면 충분히 공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요. 그런 행동을 훈련이라는 명목을 하고 있다?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적을 타격하라 이런 무전까지 노출이 된 상황. 그것도 무전을 비화폰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라인으로 한 거예요. 주파수로. 다 알리는 거죠. 다 들으라 이거지. 제발 들어줘. 제발 공격해줘.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이제 북한이 미웠을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 해줘서 안 해줘서 얼마나 미웠을까.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내만 심각한 몰라주고 게 안 해주고. 심각한 게 이 예. 외환 유치죄라는 구성 요건은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하고 짰지 않았다라고 하면 외환 유치죄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네. 윤석열이가 도모했던 것이 북한에게 도발을 의도적으로 해서 의도된 전시 사변 상황을 만들어서 네. 친위 쿠데타를 정당화하려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의 정황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전시, 네. 의도된 사변 아하. 이걸 유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외환 유치죄도 당연히 수사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적국가 통모가 입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내란죄를 더 공고하게 해주는 정황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아하. 국민들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이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합법화하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아니었냐. 아니 사람 목숨을 그렇죠. 뭐로 하는 거예요?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전쟁의 아픔을 압니까? 네. 아니 전쟁이 실전이잖아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목숨을 어떻게 알길래 이런 식의 발상을 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기사로 나오고 있고 뭐 이해까지 안 하더라도 사실은 네. 윤석열은 저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 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질질질질 끄느냐. 예.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의 정황들과 내란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오늘 이 아파치 헬기로만 봐도 입증되고도 그렇죠. 끝이 난다. 예. 더 두고 볼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고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종이관 얘기 뭐 앞서서 저희가 하긴 했지만은 끔찍하죠, 종이관 영연백, 종이관 3,000개 가능하냐, 1,000개 만들면 얼마냐 이런 얘기를
직접 업체에다가 물어봤다. 물론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종이관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몇천 개던데요, 몇천 개. 몇천 개, 3천 개. 네. 영양백도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수천 개 더 많이. 그러니까 평시보다. 노상원의 수첩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이제 뭐 저 사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예. 노상원 수첩에서 가려져 있던 뭐 그 수거 작전. 수거 수거. 작전 네. 그 수거의 작전에 사용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운반하는 백도 주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구입이 됐어요, 또 실제. 그러니까 종이팩은 네. 구입은 안 됐지만 종이로 된 거 말고 그냥 그 뭐 천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건 네. 구입이 완성이 됐어요. 왜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사람들을 그냥 죽여가지고 그 종이백이나 옛날에 그 광주 민주화 그때도 똑같아요. 예. 그때도 민주화운동 때. 그냥 그냥 상무관이라고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태권도 배우고 이런 장소인데 거기에 그냥 쭉 이렇게 관들이 즐비하게 있었어요. 그 계엄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의 모습이 그게 지금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윤석열이 했던 이 계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지금 나와서 활개치고 있는데 이걸 파면을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 일을 또 할 거예요. 파면을 안 하고 만약에 네. 기각을 해버리면요 나와서 수시로 이제 계엄할 거예요. 계엄 허가증 받고 나온 그럼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된다는 위험한 겁니까? 일이냐고요. 경고용, 그러니까요. 계몽용으로 해도 된다? 개몽령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언제든지 국회가 말 안 들으면 유리창 예. 뚫고 가도 돼요. 만약에 이 기각이 돼 버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대한민국을 무슨 전체주의 국가 또는 독재 국가로 만드는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결정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종이관까지 나왔잖아요. 네. 관에 산 사람을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를 목숨을 해하고 그러고서 이제 사후 처리 상황에서 종이관 얘기, 영연병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내란죄라고 하면은요 우두머리, 주요 임무 수행자, 부하 수행자 이렇게 나눠서 처벌하는데 88조 형법 88조에는 내란 목적 살인죄가 있습니다. 네. 이 내란 목적 살인죄도 예비, 음모 뭐 다 처벌하는 미수범까지 다 처벌하거든요. 여기는 등급을 나누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싹 다 여기 관련된 사람들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음. 지금 저 종이관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네. 저 계획을 알고 모의했던 사람들까지도 내란 목적 살인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본인의 등급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 내란 사형 목적 무기징역이에요 이제. 그렇네. 아니 형법 88조의 내란 목적 살인, 예.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징역, 미수범, 예비 네. 음모 다 처벌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저 기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 아니 이런 기사를 헌법재판소는 안 보냐고요.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이건 끌 이유가 없다. 끌면 끌수록 국민들은 더 불안하고 예.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나라가 거덜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저는 네. 헌법 문자 빨리 내셔가지고 용기 있게 빨리 저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기관 역할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